저희 바게트보다 맛있어요? 100명 데려가가지고 10명만 우리 바게트보다 맛있었다고 하면 제가 인정할게요. 아, 그럼 내가 인정하지. 안녕하십니까, 빵준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빵준서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뭐 조금 이렇게 이치에 안 맞는다거나 또한 뭐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근거로 접근했었을 때 한 거가 조금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성소다 관련 질문인데, 이제 가성소다 처리가 어렵던데요. 묽은 염산이랑 희석하여 버려야 된다는데요. 가성소다 빼고 구워도 많이 차이는 안 날까요?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 가성소다는 식용으로 나오는 가성소다가 있습니다. 베이커리 재료에서 나오는 식용용, 그러니까 프리젤 전용 가성소다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매하셔서 쓰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십니다. 다만 양을 조금 더 넣으셔서 하시고 조금 컬러가 연하게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댓글에도 달려 있었지만 불법적인 거다, 아직 시작청에서 허가가 안 났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식용 가성소다를 구해서 양을 좀 많이 넣어서 충분하게 끓여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쓰시면은 묽은 염산이랑 희석하셔서 버리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번 바게트도 그렇고 자기 가게에서 만든 바게트가 답이다 정해버리더라고요. 프랜차이즈 거는 잘못된 거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분도 있는데, 맞아요. 프랜차이즈 바게트가 바게트예요? 바게트 아니에요. 모양만 바게트지. 사실을 얘기했는데 왜 그래요? 저희 바게트보다 맛있어요? 100명 데려가가지고 10명만 우리 바게트보다 맛있었다고 하면 제가 인정할게요. 아, 그럼 내가 인정하지. 내게 최고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단 낫다는 거지. 내가 장담하는데 여태까지 우리 집에 와서 바게트 먹고 내 인생의 바게트였어 라고 얘기 안 하신 분 나 본 적이 없어. 나 진짜 낯간지러워서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이면 어떡해. 사실이야. 와서 드셔보세요. 그러고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프랜차이즈보다 못하네, 그럼 내가 부족한 거지. 왜 내가 이런 정의를 내리냐면, 난 35년을 정확하게 빵을 만들었어. 그것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근데 여러분, 프랜차이즈에서 근무하는 제빵 기사들 경력이 평균 얼마야? 3년? 2년? 짧으면 3개월짜리도 있고, 길면은 몇 년, 물론 몇십 년짜리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인 프랜차이즈 제빵 기사들 보통 경력 다 5년 아래예요. 과연 그분들이 더 가면 안 되겠다. 뭐요?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경험이 조금은 부족하다. 그러면 개발 능력 있어? 없어. 대한민국에서 빵 개발 능력 있는 사람 몇이나 있어? 내가 참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빵이 최고라는 건 아니지만 그 빵보단 나아. 100%야. 나 장담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아니시면 나 돈 안 받아. 돈 안 받아.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슈가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버터 식빵과 마가린 식빵. 버터가 마가린보다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도 몇 배 차이가 나고요. 빵집에서 재료 볼 때 버터만 보아도 어느 정도 재료 쓰는지 답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빵집에서 빵을 만드시는 분들은 남기 위한 장사를 하죠. 근데 마가린을 쓸지 몰라서 가격이 싼데, 싼 거 이런 거 몰라서 버터 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이지. 예. 내가 얼마 전에도 그런 댓글을 봤어. 마가린이 무조건 나쁘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생각은 조금 잘못된 것 같더군요. 정통 제과인들은 꼭 버터를 써야 한다는 관념 같은 게 있는데, 최근에 젊은 제과인들은 마가린을 즐겨 쓰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버터에 대한 원가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원가에 대한 부분에 때문에 마가린을 쓰는 거지, 원칙적으로 따지면 버터가 좋다라는 건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마가린이 버터보다 안 좋아. 버터가 좋아. 근데 가격 때문에 못 쓰는 거야. 그럼 쓰는 사람은 내가 만드는 빵의 자존심인 거지. 그 사람도 계산할 줄 알고, 그 사람도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얼마나 많이 남고 이걸 충분하게 안다는 거죠. 자존심인 거지. 나는 죽어도 마가린 써서는 못 만들어. 버터 쓸 거야. 일본에서도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일본 셰프들도, 뭐 저 역시도 일본에 많이 가보고, 또 일본 셰프들도 와서 한국에 와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하는 과정인데, 가끔 일본 셰프들도 와갖고
열에 한 2명, 3명 정도가 마가린 선풍자들이 있어요. 그 물어봐요. 마가린이 좋아서 마가린을 쓰냐라고 물으면 아니 비싸서 버터를 못 써. 그러면 버터가 가격 마가린이랑 똑같으면 어떡할 거야? 버터 쓰지. 그럼 결국은 뭐야? 결론은 버터가 좋은 거야. 마가린보다. 근데 내가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마가린을 쓰는 거잖아.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자기 취향인 거지. 다만 소비자한테 이거지. 만약에 버터 식빵을 했어. 버터 식빵을 했는데 나는 마가린을 썼어. 그럼 버터 식빵 아니지. 마가린 식빵이지. 그쵸?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동네에 가면 다 가면 버터 식빵이라고 썼어. 진짜 버터 넣냐고. 진짜 버터 넣었어? 그럼 버터 넣었으면 버터 식빵이야. 근데 마가린 넣었으면 마가린 식빵인 거지. 버터 식빵에다 마가린 넣고 버터 식빵이라고 팔면은 그게 무슨 버터 식빵이야. 난 내게 최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상식이 최고라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그래. 억울해서. 왜 억울하냐면 내가 꼭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빵집이 있어. 우리 집 빵은 3,000원이야. 저 집 빵은 2,800원이야. 근데 저 집은 마가린 써. 나는 버터 썼어. 그럼 난 3,000원이고 쟤 2,800원이야. 누가 더 많이 남아? 어떤 빵이 비싼 거야? 손님이 와서 그런다고. 이 집이 저 집보다 200원 비싸네? 그럼 내가 비싼 거야? 내가 비싸? 아니면 저기 비싼 거야?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 내가. 내 앞집에 있는 사람 마가린 넣고 빵을 2,500원 받았어. 난 3,000원 받고 근데 나는 버터 넣고 3,000원 받고 쟤는 마가린 넣고 2,500원 받았는데 손님이 와갖고 나한테 이 집이 500원 비싸. 그럼 내게 비싼 거냐고. 그건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소비자는 그렇게 판단하잖아. 얘는 3,000원이고 얘 2,500원이면 여기 500원이 비싼 거야. 나는 억울한 거지. 내게 비싸?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그럴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또 참. 여기 나왔네. 좋다 나쁘다의 개념 차이는 아니지만 맛의 차이는 확실합니다. 다만 원가에게 압박이 있을 뿐이죠. 그쵸? 원가는 내 자존심인 거야. 나는 뭐 더 많이 남고 싶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 나는 버터 쓰는 사람의 편에 서서 대변한 거야. 아셨죠? 마가린이 나쁘다 좋다, 버터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러면 같은 값이면 뭐 쓰실래요? 여러분 같은 값인데 마가린 쓰실랍니까? 너무 시계 같나? 내가 봤을 때는 뭐. 그 다음에 이제 이스트 얘기. 이스트가 남아 뱃속에서 부글거리려면 우선 200도 이상에서 이스트가 살아남아야 하고 또 위산에도 살아남아야 하는 경우인데 빵 정말 잘 만드시는 건 알지만 일부분은 틀린 얘기 같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60도가 되는 시점에서 이스트는 사멸하기 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장님 이스트 사멸온도는 60도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스트는 60도가 되면 사멸합니다. 저는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 유산균을 섭취할 때도 마찬가지로 위까지 도달하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트가 죽었다고 그래서 그 이스트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발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빵에 1kg의 반죽을 발효시킬 때 넣는 이스트가 40g이에요. 그러면 내가 60g을 넣었어요. 그러면 40g을 넣은 것보다 60g을 넣은 게 빨리 발효되겠죠? 거꾸로 10g의 이스트만 넣고 12시간을 발효시켰어요. 그걸 이제 저온 숙성 발효라고 하잖아요. 12시간 발효시키는 빵의 이스트는 20g에서 10g이고 1시간을 발효시키는 밀가루 반죽 양의 이스트는 40g이고 또 어떤 거는 더 빨리 하기 위해서 30분만 발효시키기 위해서 이스트 60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발효 시간에 발효를 하고 남았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12시간을 발효시킨 이스트가 20g밖에 안 들어갔는데 12시간을 발효를 했어요. 그거하고 1시간을 발효시켰는데 이스트가 40을 넣었어요. 발효가 다 됐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시간 동안 20g을 넣고 발효시키는 것이 훨씬 소화가 좋다, 흡수가 좋다, 그리고 잔량의 이스트가 덜 남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40g을 넣고 1시간을 발효시킨 빵이 잔량의 이스트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빵은 결국은 오븐에서 구울 때 오븐이 200도가 넘는 온도에서 다 사멸이 되죠. 왜냐하면 빵의 내부의 온도는 아무리 맥스로 올라가도 98도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럼 60도에서 다 이스트는 사멸을 해서 죽었죠. 여러분 이건 제가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이스트가 죽었다고 그래서 이 이스트가 밀가루를 다 이렇게 발효를 해서 자기의 힘이 없어서 자기의 힘이 다 떨어져서 사멸하는 것과 오븐에서 강압적으로 사멸시키는 거랑은 틀려요. 잔량의 이스트가 많이 남아서 오븐에서 그 60도를 버티지 못해서 사멸하는 이스트가 많은 거는 죽었다고 해서 그게 생명은 끝났지만 그 이스트의 성분이라는 게 위에 들어가면 물에다가 놓고 여러분 입에 있는 이 침이랑 이렇게 집어넣고 끓으면 그게 부글부글 끓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잔량의 이스트, 발효를 다 하지 못한 발효 이스트는 남아 있습니다. 죽었어도 죽은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위에 들어가면 어쨌든 위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죽었다고 그래서 소화를 안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 20g의 이스트를 넣고 12시간을 발효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이스트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40g 넣고 1시간 일을 한 이스트보다 20g을 넣고 12시간 일한 이스트가 훨씬 일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쵸? 이스트가 일을 많이 했죠?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많이 해서 사멸한 이스트와 이스트 양이 많아서 발효를 짧게 해서 다 발효가 미치지 않은 이스트와는 힘의 논리에서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우리 침에 들어가서 가면 이렇게 해서 사멸한 이스트가 위에서 작용하는 것보다 다 발효력이 다 끝나지 않게 해서 사멸한 이스트는 들어갔을 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게 틀리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살아서 가서 끓는 게 아니라 이스트가 살아서 거기서 그건 발효지. 이건 발효잖아. 소화할 때 잔량의 이스트가 남아 있으면 이것 또한 많은 선진국에서 실험을 했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있는 이엠베페 학교라든가 이런 교과서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다들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분들 또한 빵은 이스트를 많이 넣고 빨리 발효시키면 잔량의 이스트가 위에 가서 활동을 다 하지 못하고 죽은 이스트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위에서 들어갈 때 그 위에 있는 산이라든가 침을 우리가 효소라고 해요. 효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효소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침이 안 나오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침이랑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빵은 발효를 할 때 알칼리에서 산성으로 갔다가 다시 중성화가 돼가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발효가 정점에 갔었을 때가 산도가 최대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시 이제 가서 우리가 섭취를 했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죠. 이스트가 20g 들어가갖고 12시간 일하네 하고 40g 들어가갖고 1시간 일을 하고 똑같은 빵을 구웠을 때 이스트가 들어가서 오븐에 구웠을 때는 100% 60도에서 사멸을 해요. 사멸을 했는데 이 이스트의 성분이 틀린 거야. 12시간 일하네 하고 1시간 일하네 하고 양도 얘가 훨씬 많아. 그러면 얘가 위에 들어가 소화를 시킬 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살아서 갔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죽었지만 그 이스트가 들어가면 가스로 형성이 돼서 부글부글 끓어서 트름이 나온다라는 그런 그 설을 많은 빵을 만드시는 우리 선진국에서 얘기를 했었고 저 역시 그렇게 배웠고 또 제가 해봤을 때 저온 숙성을 해서 이스트를 적게 넣고 오래 발효시킨 빵이 훨씬 소화가 잘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뭐 이스트는 여기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아니야.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2시간 일한 이스트하고 1시간 일한 이스트하고 똑같이 죽어서 위에 들어갔더라도 거기에서 위에서 느끼는 그런 소화를 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성분적인 거라거나 난 의사가 아니니까 거기까진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 성분적인 거 힘이 필요하다는 거지. 더 이스트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한계점에 다다르면은 그 나머지 이스트는 일을 못해요. 먹이가 없는데. 그럼 걔는 어떻게 했어? 그냥 멍청히 멍 때리고 있다가 가만히 오븐에 들어가고 오븐 확 온도가 들어오면 꽥 죽는 거야. 그럼 죽었다가 얘가 이제 그 죽은 균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르방이라는 거 아시죠? 르방에 빵을 만들 때 르방을 만드는데 르방에는 죽은 균만 살아있는 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은 균이 있어요. 근데 이 죽은 균이 역할이 없을 것 같죠? 죽은 균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르방에
있는 그 죽은 균, 샤워균, 뭐 샤워종이라든가 르방이라든가 이런 뭐 묵은 반죽, 젖산균, 또 이태리에 있는 비가 이런 빵들이 그 안에 있는 그 젖산균, 유산균 계열이겠지만 그 자체적으로 균이 생깁니다. 그 생긴 균이 죽은 것도 있고 살아있는 것도 있는데 이 죽은 게 여러분 천연 계량제 역할을 합니다. 예, 죽었다고 해서 걔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량제로 쓰는 게 뭡니까? 계량제 뭐로 써요? 비타민 C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빵에 촉진시켜가지고 빵의 발효를 더 크게 보이고 칼라 더 예쁘게 보이고 하는 계량제. 계량제가 여러분 좋지 않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계량제는 살아서 이 몸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준서가 배우고 준서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어쨌든 이스트는 반죽 1kg에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빨리 발효되는 것처럼만 보일 뿐이지 발효가 되지는 않은 거예요. 40g 넣어야 될까 100g 넣었다고 그래서 걔가 다 일을 하느냐? 아니에요. 그럼 걔가 죽죠. 오븐에 들어가면 죽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똑같이 식빵에다가 20g을 넣은 이스트 빵이랑 100g을 넣은 이스트 빵이랑 만드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되겠네. 난 해봤어. 난 진짜 해봤어. 100g 넣은 이스트 먹고 좀 한 1시간 지나면 진짜 꺽꺽거리고 다녀야 돼. 꺽꺽거리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